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국내 요인과 대외 요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소비에트 체제는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계획 경제였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닌 이 계획 경제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산당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 경제라고 하는 한계가 결국 소련의 경제 성장에 큰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소련에서 만든 자동차를 저는 직접 구입해서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제가 구입해서 운전을 해보니까 정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다르다는 점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 경제 하에서의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잘 가고 잘 쓰는 데입니다.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국영 기업이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업체가 자동차를 만들면 또 다른 업체가 그에 못지않는 또 가격이 더 저렴하고 더 품질이 좋은 그런 경쟁적으로 경쟁력이 앞설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을 소비자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 경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만든 자동차가 크게 변하자는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 자체가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점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이 또 그 자기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3대가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무늬만 자동차입니다. 가고 쓰는 것이 답니다. 어떻게 하면 핸들을 더 부드럽게 돌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동 창문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한다 하더라도 많은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없는 그런 계획 경제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경제 성장이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미국과의 군비 경쟁으로 국방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면서 사회 각 부문의 예산이 부족해집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매년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많은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한 수익을 통해서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경제 하에서 이 소련의 경제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사실은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위해서 국가가 많은 것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 교육도 해야 되고 무상 의료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이 되어야만 예산이 증가하고 그러한 증가된 예산에 따라서 교육 부분, 이 의료 부분의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런데 경제가 정체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정체가 됩니다. 이러한 정체된 예산에서 매년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과 소련은 정말 경쟁적으로 군비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증가하지 못하는 예산에서 매년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방비를 과다하게 책정합니다. 미국이 계속 국방비를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련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군비 경쟁에 뒤처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국방비가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계속해서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부문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방비는 계속 증가하고 무상교육은 해야 되고 무상의료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부문의 예산이 매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도로가 파손되었습니다. 도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방치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에 투자되어야 되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제가 1993년에 모스크바를 처음 갔을 때 학교 건물이 매우 낡았고 도로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계획경제로 경제성장이 정체가 되고 예산이 정체가 되고 국방비는 매년 늘어나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다른 부문에 투자되어야 되는 예산이 계속 삭감되면서 사회 전체적인 어떤 불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이 실패를 합니다. 소련의 이제 마지막 당석이자 대통령으로 이제 첫 번째 대통령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본인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정말 실망할 만큼 그렇게 실패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체제에 대한 불신, 그 체제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이 체제 안에서 개혁과 개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 개방을 해도 사실은 실패하는 겁니다. 체제에 대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제 자체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 체제 내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스럽게 소비에트 시민들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소련보다 훨씬 더 정말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됨으로 인해서 또 상대적 박탈감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대외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소비에트 연방 붕괴의 가장 큰 사건은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 계획 경제로 예산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당연히 국방비가 더 많이 지출됩니다. 결국 이것은 뭐로 연결되겠습니까? 다른 부문의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삭감되고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당시의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 봉쇄 전략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매개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군비 감소를 통해서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예산을 좀 더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레이건 행정부와 몇 차례 회담을 통해서 군비 감축을 어느 정도 이끌어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체제 자체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체제를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에 불만을 가진 소련 공산당 보수주의자들이 1991년 8월에 쿠데타를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이 쿠데타는 실패가 되고 그 다음에 옐친이라고 하는 이 정말 체제를 포기하는
그런 강력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와 옐친 이 두 사람이 결국 소비에트 체제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고르바초프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체제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 체제 내에서 개혁을 하겠다. 그렇지만 옐친은 지금은 체제를 포기해야 된다. 체제를 바꾸어야 된다.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옐친은 8월 쿠데타가 실패하고 난 이후에 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실질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을 붕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은 완전히 붕괴되고 이를 대체하는 독립국가 연합이 창설이 됩니다. 자, 이러한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에 따라서 중앙아시아 각 공화국들도 독립을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 까자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국명이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빠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또 15개 연방공화국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고려인들은 과연 어떤 어려움을 또 직면하게 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